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길지 않지만 간단하게라도 유용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은 2021년 9월 17일 10시 52분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트레이딩 할 때 비중 베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코인 많이 하시죠? 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 거의 대부분 코인 보고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인, 그리고 해외 선물, 뭐 주식, 이렇게 크게 뭐 세 가지 종류의 종목을 많이 건드려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비중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아마 커뮤니티에서도 요즘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켈리 공식이라는 걸 보통 많이 알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 처음 접하는 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키에서 가져왔는데 F 보유 자금 대비 베팅 금액의 비율, 그러니까 베팅 규모 이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떤 게 이상적인지. 그리고 B는 순 배당률, 그러니까 손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원을 베팅하고 승리할 경우 베팅한 돈 1원에 더해 B1을 추가로 획득한다. 그리고 이런 식이죠. 그 B는 승리 확률, Q는 1 빼기 P, 패배 확률.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버들도 사실 다른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쓴다? 사실 결론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트레이딩에 쓰는 건 틀렸어요. 그냥 쓰지 말아라. 뭐 안 쓰는 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쓰는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틀렸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손해 볼 확률과 실패할 확률이 계속 이제 손실과 이득을 많이 많은 시행을 하면서 총 수익이라는 게 생기죠. 여기서 변수를 베팅 비중 그리고 AB 이거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AB는 1을 시행해서 이익 볼 때, B는 손실 보는 거, P는 이제 승률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여기서 식부터 얘기를 해보면 B를 마이너스 1로 손실의 베팅의 100% 이걸 가정을 했을 때 L 값,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베팅 비중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그리고 당연히 총 수익이 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기울기가 없는 극한값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구간이 당연히 극값이 우리가 알고 싶은 그 L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L을 그 값을 찾으려고 좌변은 0으로 하고 L의 값을 나타내는 식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냥 손으로 써보시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런 미분식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는 그 켈리 공식. 그러니까 뭘 의미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아는 위키에 나오는 이 글은 사실은 그러니까 도박에 한정되어 있는 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지노에 가서 내가 돈을 베팅을 했어. 근데 이게 지면은 빵원이 되겠죠? 다 날리는 거고, 이게 이기면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포커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돈 걸고 죽으면 다 날리는 거고, 바카라 같은 것도 해도 돈 걸면 죽으면 다 날리는 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카지노에 가면. 그러니까 이걸 전제를 하고 나온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트레이딩 할 때는 다 잃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베팅을 했어. 근데 마이너스 3%가 됐으면 97만 원이 되니까 이렇게 3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 식을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그런 거죠. 손실률 100%, 이익률이 100%, 그리고 승리형이 60%다, 패배 확률이 40%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켈리 공식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환경이죠. 켈리 베팅이. 그래서 0.2, 그러니까 20%만 베팅을 해라. 그랬을 때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켈리 베팅대로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500회 시행했을 때 보면은 이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이민 베팅 비율 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0에 68승, 마이너스 68승. 엄청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는 거죠. 80% 베팅을 하면. 그리고 풀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풀베팅을 했으면은 그 승리를 했을 때 이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익을 볼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0에 수렴한다 라는 거죠. 풀베팅은 0이니까 여기 없는 거예요. 없어요 보면. 그죠? 다 날린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켈리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트레이딩에 적용되는 공식인가? 아까 말했지만 트레이딩에 적용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약간 이런 쪽에 가깝죠. 아까랑 다르게 승률 70%, 패배 확률 30%, 이익은 4%, 손실은 2%. 보통 트레이딩은 이 정도 환경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를 켈리 베팅으로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서 켈리 베팅대로 했다 라고 하면은 55%를 베팅을 하래요. 근데 여기 있죠. 이익이 별로 없죠. 풀베팅을 했어요. 풀베팅 하니까 이익이 더 높죠. 그리고 이미 베팅을 해도 켈리 공식보다 더 높죠. 왜냐하면 제 생각엔 그런 거죠. 기대값이 더 높은데, 기대값이 더 높으면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죠. 기대값이 1보다 크다. 기대값이 1보다 크다. 이러면 당연히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베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켈리 베팅이 그렇게 좋은 적용하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틀렸으니까. 그죠? 이 켈리 베팅을 해서 전제로 한 이 상황이 트레이딩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식을 F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건 게 아니라 B가 마이너스 1, 이건 모든 걸 잃는다고 가정을 한 거죠. 이 식을 그대로 F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 값을 구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다른 식을 아까 말했던 이 환경에, 똑같은 환경이죠. 이 환경에 대입을 해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재구성한 켈리 방정식은 2750%라는 값이 구해져요. 그래서 2750%를 베팅을 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가 된다 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켈리 베팅 우리가 새로 구한 공식대로 했을 때 이익은 정말로 극대화가 됩니다. 아까 다르죠.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근데 켈리 베팅보다 더 많이 했다. 이번에 40배를 걸었다. 원금에. 그러면은 이익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풀베팅은 이제 100%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0회를 시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구성한 켈리 공식은 이렇게, 그리고 80% 베팅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100%만 베팅했을 땐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이 켈리 공식 옛날 잘못된 적용을 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쓰면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베팅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레버리지 치면 27.5배가 가장 적당하겠네요.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단순화된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켈리 공식, 우리가 재구성한 켈리 공식, 그것도 역시 지금 두 가지 구간으로만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냐, 이익이냐,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순화해서 평균적인 이항분포 형식으로 본, 이익과 손실이, 이렇게 단순화해서 평균적인 손실과 이익만을 반영한 공식은 완전히 틀렸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틀린 가정으로 다가갔을 때 완전히 틀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완전히 틀렸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 또 후행성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낸 그런 이익률, 승률을 가지고 공식이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변화하는 패턴, 그리고 우리가 똑같지 않겠죠. 우리가 새로 적용되는 상황이 우리가 쓴 켈리 공식을 만든 그 데이터 환경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후행성 정보가 반영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의미는 가정된 평균적인 상황에서 복리를 최대화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행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런 자금 베팅에 대해서 완벽한 공식은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켈리 공식은 좋은 가이드가 돼준다라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이 걸진 말아라, 최소한. 이 정도의 가이드는 돼줄 수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적당히 사용하면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뭐 콘텐츠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퍼런스는 위키에 있는 것과 그리고 켈리 크리테리언 in Blackjack Sports Betting and the Stock Market 이라는 논문도 살짝 훑어보고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금요일인데 내일이면 이제 주말이고 그리고 추석인데 좋은 주말 그리고 즐거운 연휴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